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금요일 정오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피터구 뉴욕시 의원이 플러싱 유니언상가 거리 미화 프로젝트를 위한 $50만 지원금을 뉴욕시로부터 확보해 한인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플러싱 유니언상가 거리 미화 프로젝트 자금으로 뉴욕시로부터 $50만 지원금을 확보한 피터구 시의원이 13일 플러싱 공영주차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인 상인들의 의견 수렴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날 유니온 소상인협회와 아주인 평등회 등과 함께 유니온 스트릿에서 지역 한인 상인들에게 한국어와 영어로 작성된 설문지 150장을 배포했습니다. So we hope together we can have ideas and suggestions. So next year we do a very nice project to make sure the tourists come here and other people from the 5 boroughs, when they come to shopping, they remember go to Union Street do shopping. 설문지 내용에는 나무 심기, 새로운 인도 설치, 휴식 공간 마련 잔디 조성 등 10여 가지 추진 사업 등이 적혀 있어 이번 프로젝트에 꼭 포함되길 희망하는 사업을 표기해 피터구 의원 사무실에 우편 또는 직접 전달해주면 됩니다. 한국의 랜마크 같이 독립문을 세운다든가 세종대왕 동상을 세운다든가 하면서 여기는 한국의 길이다라는 것을 만들고 또 그런 걸 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이 투어리스트들이 또 와서 또 사진 찍고 이런 것들에 많이 쓰일 거예요. 이 동네가 제대로 미화장치 한번 한 적이 없고 또 간판도 지금 나간 사람들이 많아서 간판이 한 내가 알기로는 70~80%는 떼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지금 남은 건 20~30%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을 이제 이것만 정리가 된데도 이 동네가 상당히 깨끗해질 거며. 접수된 사업 가운데 타당성 검토와 최종 협의를 거쳐 연내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며 보다 공정하고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별도 주민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편 설문지를 받지 못했으나 참여를 원하는 한인들은 별도로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해 피터구 의원 사무실에 전달하면 됩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한인 유권자 센터와 북동부 뉴저지 법률 서비스가 공동으로 저소득층 납세자 클리닉 법률 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의 보도입니다. 13일 한인 유권자 센터와 북동부 뉴저지 법률 서비스가 공동으로 저소득층 납세자 클리닉 법률 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Today I will be presenting 2 workshops. One just where I will be discussing basic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a taxpayer, and secondly, I will describe to the audience the IRS collection process. 이날 강사로 나선 북동부 뉴저지 법률 서비스의 셀렌 세턴 변호사는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자격 기준, 미국 세금 관련 제도, 세금 분쟁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세턴 변호사는 IRS로부터 세금과 관련된 추가 정보 요구나 추가 세금 납부 고지서 등을 받았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세금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북동부 뉴저지 법률 서비스는 버겐, 허드슨, 파사이 카운티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에게 무료로 IRS와의 분쟁을 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인 유권자 센터 뉴저지 오피스는 이제 저소득층 분들과 노인분들을 상대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오니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인 유권자 센터는 한인 사회의 세금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와 북동부 뉴저지 법률 서비스의 한인 사회 확대 서비스를 위해 뉴저지의 여러 단체 및 종교단체 등에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어몽길 휴먼재단이 코리아나 연회장에서 휴먼재단 뉴욕지회 창립식을 열고 박동주 전 한인수산인협회 회장을 초대 뉴욕지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 최고의 산악인 어몽길 대장의 도전정신과 휴머니즘, 자연사랑의 고귀한 정신을 실천하고자 뜻을 같이 한 어몽길 휴먼재단이 13일 뉴욕지회 창립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창립식에는 어몽길 대장의 히말라야 등정 사진전도 전시돼 볼거리도 제공했으며 3주년 기념 동영상도 시청하며 창립에 힘찬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제가 해외 지회는 지금 저희가 이번에 처음 지금 설립을 하게 된 겁니다. 특히 이제 뉴욕에서 저희가 오늘 그 지회 창립 총회를 지금 갖게 되는데요. 오늘 여기서 뉴욕 지회를 창립 총회를 하고 다시 또 저희는 이제 내일 또 LA로 넘어가가지고 LA에서 내일 저녁에 또 제2의 또 해외 지부 LA 지부를 설립하기 위해서 창립 총회를 또 합니다. 2009년에 설립된 어몽길 휴먼재단은 서울을 중심으로 대구 지부가 있으며
이번 기회에 뉴욕과 LA 지부를 창립하게 됐습니다. 현 어몽길 휴먼재단 이사장으로 활동 중인 한국 최대 법률회사 김앤장의 이재우 대표는 직접 미국을 방문해 박동주 전 한인수산협회 회장을 지사장으로 임명하며 기를 전달했습니다. 저희 어몽길 휴먼재단이 해외에서 이렇게 첫 번째 지부를 가지게 된 것이 너무 기쁘고 여러분들이 이거 준비하신 분들한테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어몽길 휴먼재단이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몽길 재단은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8,000m 고봉 16자를 등정한 산악인 어몽길 대장처럼 네팔 히말라야의 오지마을에 16개의 휴먼 초등학교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2010년에 에베레스트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팡보체 마을의 첫 번째 휴먼스쿨 팡보체 초등학교를 건립하고 올해 2월에는 카트만두 서북쪽인 타루프 마을의 두 번째 휴먼스쿨에 이어 4월에는 석가모니의 탄생지인 네팔 남부 룸비니 지역에 세 번째 휴먼스쿨 기공식을 마쳤습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 법안을 곧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윌리엄 데일리 백악관 비서실장이 14일 밝혔습니다. 데일리 실장은 이날 오후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 상공회의소 주최 한미 재개회의 만찬 행사의 기조 연설을 통해 더 이상 정치 논쟁으로 협의할 시간이 없다면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8월 휴회기 이전에 의회가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미국 기업들은 고통을 겪을 것이라며 의회의 한미 FTA 이행법안 조속 처리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이어 그는 우리는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면서 가까운 미래의 무역 조정 지원, 이 TAA 연장과 관련한 대안에 대해 의회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FTA 패키지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외무성이 대한항공 이용 자제 조치를 오는 18일 예정대로 실행에 옮길 경우 다양한 대응 수단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15일 일본이 해당 조치를 발효일 이전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다양한 대응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면서 현재로서는 일본의 반응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현재 독도를 치료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다양한 대응 수단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현재 외교통상부를 중심으로 일본 측 조치의 실행에 대비해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며 여기에는 소속 직원들에게 일본 측 국적기 이용을 자제하고 우리 국적기를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고위급 인사의 독도 방문과 시설물 공사 진행 상황 공개 등도 고려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2014년까지 완료하기로 한 아프가니스탄 주둔 병력의 철수 작업이 지난 13일 시작됐다고 미군 관계자들이 15일 밝혔습니다. 미군 관계자는 아프간 파루안주 주도 북서쪽에 배치됐던 미군 650명 정도가 13일 철군했으며 이를 대체할 새로운 부대는 파견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군 공보 담당관 메이저 마이클 우는 이들은 대통령의 발표 이후 새 병력의 교대 없이 재배치되는 첫 번째 군인들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10,000명을 올 연말까지 철군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여름까지 모두 33,000명의 미군을 철수하고 2014년까지 점진적으로 나머지 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무디스에 이어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도 14일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S&P는 미국의 정부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질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이 가능한 부정적 관찰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S&P는 이어 오바마 행정부와 미 의회가 부채 한도 증액과 관련해 신뢰할 만한 해법을 찾지 못했다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해법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현재 트리플 A인 미국의 장기 신용 등급을 석 달 안에 더블 A로 강등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국세청이 올 하반기 미국 등 해외에 10억 원 이상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부유층들의 역외 탈세 색출에 본격 나서게 됩니다. 국세청은 13일 상반기 동안 조세 피난처를 이용한 역외 탈세의 조사 역량을 집중했고 상당한 성과를 달성했다며 하반기부터는 해외 계좌를 갖고 있는 부유층 조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우선 지난달 해외 금융 계좌 자진 신고 기간에 그 신고를 하지 않은 10억 이상 해외 계좌를 중심으로 계좌 개설 배경, 입출금 내역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자금의 경우 상당액이 한국에서 빼돌린 비자금 등 불법 자금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국세청은 적발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법정 최고 한도까지 부과하고 탈루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관계기관 고발 등 엄정 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물가가 높은 대표적인 도시 뉴욕의 생활비가 서울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13일 경영 컨설팅 업체 머서가 공개한 2011 전 세계 생활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의 생활비는 전 세계 214개 도시 중 32위를 기록해 19위를 기록한 서울보다 낮게 조사됐습니다. 머서가 매년 발표하는 생활비 조사는 전 세계 도시의 주거비, 교통비, 식품비, 의료비 등 200개 항목의 가격을 뉴욕시를 기준으로 종합 비교한 것입니다. 뉴욕은 지난해 27위에서 5계단 하락했지만 여전히 미국 내 도시 중 생활비가 가장 비쌌습니다. 뉴욕 다음으로 미국에서 생계비가 비싼 LA는 지난해보다 22계단 떨어진 77위에 랭크됐습니다. 미국에서 지난해 친환경 일자리가 화석연료 산업의 고용 인원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단체인 브루킹스 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지난해 환경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에 270만 명이 일하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클린 경제가 금융위기 동안 미국 전체 경제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해 지난해 기준으로 화석연료 산업보다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의 100대 도시권을 상대로 친환경 일자리를 조사한 결과 뉴욕권이 15만 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로스앤젤레스권이 9만 개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의 클린 경제 잠재력이 풍부하지만 정부 차원의 추가 지원이 없으면 다른 국가에 뒤처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의회도 이 친환경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예산을 점차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버거킹을 포함한 일부 패스트푸드점과 패밀리 레스토랑 등 19개 식당 체인이 아동 비만 방지를 위해 어린이들에게 칼로리를 낮춘 건강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전미식당협회는 이들 식당이 어린이들에게 과일과 채소, 통곡물 위주의 건강식단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키즈 리브웰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어린이 3명 중 1명이 과체중 또는 비만인 상황에서 지방, 설탕, 염분을 줄인 한 끼 600칼로리 이하의 어린이 식단을 내놓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버거킹,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시즐러, 데니스 등을 합쳐 15,000여 개의 지점을 갖고 있는 19개 체인이 모두 참여했습니다. 한편 맥도날드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팰리세이즈 팍 타운 정부가 한인 교통경찰을 추가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접수 마감은 이달 31일이고 대상은 고졸 학력 이상으로 팰팍에 거주하는 시민권자입니다. 이번 추가 모집으로 한인 교통경찰이 1명 더 늘어나면 팰팍 타운은 총 3명의 한인 교통경찰과 더불어 션 리, 루이스 리, 데이빗 전 등 3명의 정식 경찰을 포함해 총 6명의 한인 경찰을 보유하게 됩니다. 시사 칼럼 이어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며칠 전 본 칼럼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남북한 간의 큰 틀에서 화해의 계기로 삼을 것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유치 결정 일주일을 넘기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야당 내에 동계올림픽 공동 개최를 추진하자는 여론이 설득력 있게 고개를 드는 마당에 여당과 실무진 사이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하는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박용성 대한체육회장이 IOC 헌장상 분산 개최도 가능하지 않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그와 같은 논란에 싹이 틀 무렵에 자크 로게 국제올림픽위원장이 일찌감치 진화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올림픽위원회는 한 국가의 한 도시에 올림픽 개최권을 준다면서 두 국가의 분산 개최는 현행 올림픽 헌장에 맞지 않는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더 이상 공동 개최나 분산 개최의 논의가 진전되지 않도록 입장을 교통정리를 해준 것입니다.
이로써 한국 야당이 당론으로 가져가려던 이 공동 개최 주장이 사그러들는지는 미지수입니다만은 이번에는 공동 개최안을 놓고 개인의 입장을 밝혔던 북한 장웅 IOC 위원의 발언이 평창 올림픽에 대한 간접 경고라는 주장이 외신을 타고 흘러나와 국제적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장웅 위원이 남북 간의 정치적, 군사적 상황이 좋지 않고 이것이 개선돼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들이 올림픽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 말의 뜻이 하나의 간접 경고라는 풀이입니다. 이 인터뷰에서 장 위원은 만일 무슨 일이 생긴다면 전체 올림픽을 망칠 수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이 스포츠로도 통제할 수 없는 정치적, 군사적 상황이라고 강조한 점을 간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올림픽을 7년이나 앞둔 시점에서 그와 같이 이념이나 정치적 논란에 빠져드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불길한 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10년 만에 거머쥔 그 경사를 앞두고 그런 불필요한 논란들이 제기되는 것은 불쾌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이 스스로 자제해야 할 금기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동 개최라든지 분산 개최에 쐐기를 박으면서 자크 로게 위원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과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때와 마찬가지로 남북한이 공동으로 개회식의 입장을 같이 하거나 단일팀을 만들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 그 상징적인 효과를 제안한 속뜻을 이해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처럼 찾아온 이 민족적 경사가 정치적인 논리 또는 이념적인 논란에 휘둘려서 그르치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되겠습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나라 뉴욕위원회가 7월 19일 오후 6시 30분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출범식을 갖습니다. 이날 초청 인사로는 한나라당 재외국민위 조진영 위원장이 함께 참석합니다. 한나라 뉴욕위원회는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해 대한민국 선진화 및 통일을 염원하는 재외동포들이 이를 위해 노력하는 한나라당의 정책을 지지하고자 자발적으로 구성한 정책 후원단체입니다. 참가비는 없으며 뜻을 같이 하는 동포 여러분들의 자발적 참여를 환영합니다. 민주당 뉴저지 지부가 7월 17일 오후 2시 30분 리치필드에 위치한 한라름마트에서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미국 내 한인들의 정치적 신장을 위해 꼭 필요한 유권자 등록에 한인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한인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대표하는 뉴욕 로리엇 오케스트라가 2011년 후반기 오디션을 갖습니다. 뉴욕 로리엇 오케스트라는 2006년에 창단돼 현재 40여 명의 단원들이 매년 3회의 정기 연주회를 통해 활발한 연주 활동을 하고 있으며 연주회를 통한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대통령 봉사상과 시의원 봉사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오디션 악기구는 현악 부문과 목관 부문 그리고 피아노입니다. 오디션 문의는 347-879-2618입니다. 미주 뷰티 서플라이 총연합회 여성회가 16일 토요일 오후 7시 뉴저지 파인플라자 맥제이 볼룸에서 미주 뷰티 서플라이 업계 트레이드 쇼를 기념해 뷰티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현 1.5세와 2세대 신세대들만의 특별한 전야제가 열립니다. 뷰티 업계 종사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플러싱에 위치한 퀸즈 크로싱에서 무보험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행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달은 위장 건강의 달로 맞아 위장 질환 관련 상담 및 검사가 있을 예정이며 아울러 B형 간염 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2011 한국영화의 밤 4번째 시리즈로 한여름밤의 스릴러를 선정해 그 2번째 작품으로 최호 감독의 사생결단을 오는 7월 19일 오후 7시 트라이베카 시네마 극장에서 무료로 상영합니다. 전체 프로그램 관람료는 무료이며 영어 자막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700여 기업 및 공공기관의 성과 컨설팅을 수행한 대한민국 최고의 성과 창출 전문가인 저자가 그동안 만난 수많은 리더들의 사례를 토대로 만든 책입니다. 성과 목표를 설정해 소통하고 전략을 코칭하고 실행자원을 지원해 도전 정신을 구취하는 7단계 로드맵이 생생한 현장 사례와 함께 펼쳐집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 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 뉴스 브리핑이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일면 탑으로 그 KCS 뉴욕 한인 봉사센터와 함께 어제 열었던 시니어 다시 합시다. 다시. 중앙일보는 어제 KCS 뉴욕 한인 봉사센터와 함께 열었던 시니어 엑스포가 성황을 이루었다는 기사 전하고 있습니다. 노후 정보 한 번에 모두 해결했다는 제목인데요. 1000여 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 행사에서는 건강, 재정, 사회복지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세미나가 인기를 특히 모았다고 하는데 이 세미나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요양원과 의료보조기기 또 노인대학, 간병인 등 다양한 분야의 업체와 기관들이 상담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뉴저지 지역은 내일 열리게 됩니다. 내일 똑같은 내용으로 시니어 엑스포가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잉글우드 뉴저지 연합교회 테너플라이 로드에 있죠. 거기서 열리게 되는데 FGS 한인 동포회관과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은 불법 체류자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에 업체들이 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IC가 이민세관 단속국이죠. 2009년도에 1,444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실사를 했고 지난해에는 그 숫자가 2,196개 업체로 1.5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스는 2009년 감사 결과로 의류업체인 아메리칸 어페럴이 무려 1,800명의 불체자 직원을 할 수 없이 내보냈고 식당 체인점인 치포틀 멕시칸 그릴은 지난해 감사로 수백 명을 해고하는 등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불법 체류자를 고용할 경우에 고의적 고용은 한 건당 최소 $375에서 최고 $14,050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은 뉴저지 에디슨의 한인 커뮤니티가 생긴다는 소식입니다. 이 센터로 사용될 건물은 $122만 주고 매입을 했고 내년 5월 완공을 목표로 $100만 투입해서 보수 작업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건물은 노스 에디슨 중심가인 이 파크 애비뉴에서 한 블럭 떨어진 올슨 애비뉴에 있다고 합니다. 이 센터가 개원되면 각종 한인 모임도 열리게 되고 또 저소득층 한인들이 다양한 그 가족 행사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센터는 미국 사회에 적응이 필요한 초기 이민자들에게 사회복지 정보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센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센터 이름은 SYK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로 명명될 예정인데요. 에디슨 지역에 처음으로 그 한인 노인회를 만든 고 강성용 씨의 딸 린다 강 씨가 설립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 이름을 따서 SYK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는 지난 주말 US 여자 오픈 골프 대회에서 기적 같은 우승을 차지한 유소연 선수를 만나서 인터뷰한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그 항상 즐겁게 골프를 치려고 노력을 하고 상금은 동생의 유학비로 쓸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 기자회견에서 영어로 그 답변을 아주 유창하게 잘했죠. 그 영어 실력이 어렸을 때 기른 거라고 합니다. 미 8군에 가서 영어와 미국 문화를 배웠고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죠. 지난해 말부터는 캐나다 출신 영어 교사로부터 1:1 과외를 받고 있고 온라인으로도 영어를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 오기 전에 영어 선생님과 대회가 열리는 콜로라도주에 대해서 함께 공부도 했다고 하는군요. 이어서 한국일보로 가겠습니다. 한국일보 일면 탑은 박스탑입니다. 펠팍타운이 살기가 힘들어지나 하는 그런 제목인데요. 상반기에 범죄 발생률이 전년 대비 29%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발생한 전체 범죄 건수는 총 89건으로 집계됐는데요. 지난해는 69건에서 그렇게 늘어난 거죠. 강력 범죄는 줄어든 것 같지만은 생계형 범죄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옆에 그 펠팍의 2011년도 상반기 범죄 현황이 나타나 있습니다. 도표로. 절도가 가장 많습니다. 49건이고 자동차 터리가 33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 절도, 주택 침입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 자동차를 내리신 후에 꼭 그
잠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면에는 바로 이 범죄 발생률과 관계해서 펠팍 경찰서장과 인터뷰를 했군요. 그런 경범죄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이 라모스 경찰서장은 경찰력 부족이 심각하다. 그래서 그런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주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이 낯선 사람에 대한 이웃 주민들 사이의 상호 감시와 신고가 안전한 타운 만들기에 절대적인 요소라고 강조를 했군요. 한인들은 특히 이 신고 범죄에 당했을 때 신고하는 정신이 좀 뒤떨어지는 게 흠이면 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이 자전거 사고가 상당히 많군요. 롱아일랜드가 최고로 나타났는데요.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에서 롱아일랜드 서포크 카운티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고속도로 교통관리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서포크 카운티에서 지난 6년간 자전거를 타다가 숨진 사망자는 총 43명이라고 합니다. 100만 명당 4.6명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네소 카운티가 100만 명당 2.5명으로 나타났군요. 사고 원인은 음주운전부터 신호 위반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옆에는 자전거 사고 사망률을 카운티별로 또 뉴저지와 커네티컷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퀸즈가 아시안 주택률 소유율이 최고라는 기사입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발표한 인구조사 기준 뉴욕주 상세 자료에 의하면 아시안 주택 소유율은 퀸즈가 9.3%를 기록해서 가장 많고 이어서 스태튼 아일랜드 4.5%, 브루클린 3%, 맨하탄 2.1%, 그리고 나서 브롱스가 1.1%를 나타냈군요. 그 옆에는 상세한 뉴욕 5개 버러와 뉴욕시 5개 버러와 네소, 서포크, 웨스체스터, 라클랜드 등 아시안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비율을 도표로서 상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7월 15일 정오 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